37년 동안 모은 10억이 단 3개월 만에 사라졌습니다. 믿으시겠습니까? 대한민국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동안 60대 이상 노인 사기 피해액이 무려 3,200억 원을 넘었습니다. 하루 평균 8억 7천만 원. 하루에 수십 명의 어르신들이 평생 모은 노후 자금을 잃고 있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그중 한 분의 실화입니다. 김순자 씨, 67세. 평생을 공직에 헌신한 전직 공무원입니다. 37년간 한 푼도 공금을 쓰지 않고 한 번도 지각하지 않고 성실하게 살아온 모범 공무원이었습니다. 퇴직금과 저축으로 모은 돈 10억 원,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 준비한 노후 자금이었습니다. 그런 그녀가 어떻게 단 3개월 만에 전 재산을 잃었을까요? 범인은 은행도 투자회사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풍물시장 단골 손님이었습니다. 언니, 저 믿어요. 제가 언제 거짓말했어요? 3개월 동안 매일 얼굴을 보며 친언니처럼 지낸 사람, 힘든 일도 함께하고 밥도 같이 먹고 가족 이야기까지 나눈 사람, 그 사람이 10억을 들고 사라졌습니다. 경찰서 상담실, 순자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바보였어요. 37년 동안 공직 생활을 하면서 사람 보는 눈은 있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이렇게 쉽게 당할 줄은 몰랐어요. 경찰관은 안타까운 표정으로 답했습니다. 어르신, 요즘 사기꾼들은 그냥 사기꾼이 아닙니다.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전문적으로 교육받은 범죄자들입니다. 어르신 같은 분들을 타깃으로 합니다. 순자 씨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 돈으로 큰아들 집도 사주려고 했고 작은아들 사업 자금도 보태주려 했는데 또 손주들 학비도. 67세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한 여성의 눈물. 이것은 그녀의 이야기지만 동시에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당하고 있습니다. 과연 순자 씨는 어떻게 이 절망을 이겨냈을까요? 그리고 이 사건이 그녀에게 남긴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2년 전 겨울 퇴직식 날 37년간 수고하셨습니다. 순자 씨 같은 모범 공무원이 또 나올까 싶습니다. 동료들의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순자 씨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이제 뭘 하며 살지? 퇴직 후 집으로 돌아온 순자 씨. 텅 빈 아파트는 너무 조용했습니다. 남편은 5년 전 폐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37년 동안 함께 산 동반자였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늘 곁에 있어주던 사람이었습니다. 큰아들은 부산에서 직장 생활 중이었고 작은아들은 서울에서 작은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둘 다 각자의 삶에 바빴습니다. 엄마 괜찮아?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연락해. 전화는 가끔 왔지만 만나는 건 명절뿐이었습니다. 혼자 남은 순자 씨는 아침에 일어나면 할 일이 없었습니다. 텔레비전을 켜도 재미없고 책을 읽어도 집중이 안 됐습니다. 그냥 사람이 그립다는 생각을 해보던 어느 날 산책 중에 풍물시장을 지나가는데 아줌마, 이거 얼마예요? 맛있어 보이는데 좀 싸게 해주세요. 활기찬 목소리들, 웃음소리며 흥정하는 소리. 그 순간 순자 씨는 깨달았습니다. 여기구나. 내가 있을 곳은. 다음 날부터 순자 씨는 풍물시장에 작은 좌판을 펼쳤습니다. 집에서 안 쓰는 그릇, 옷, 소품들을 가져와 팔기 시작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아줌마, 이거 새 거예요. 네, 선물 받았는데 안 써서 싸게 드릴게요.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그게 순자 씨에겐 삶의 낙이었습니다. 언니, 오늘도 나오셨네요. 어머, 어제 그 손님 또 왔어요. 단골들이 생겼습니다. 매일 얼굴을 보며 안부를 묻는 사람들. 그들이 순자 씨의 새로운 가족이 되었습니다. 통장에는 10억이 있었지만 순자 씨는 풍물시장에서 하루 3만 원, 5만 원 버는 게 좋았습니다. 그 돈이 아니라 사람들과의 교감이 소중했습니다. 엄마, 돈도 많은데 왜 그렇게 고생해? 아들이 물었지만 순자 씨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이게 고생이 아니라 행복이야.
집에만 있으면 답답해 죽겠어. 그렇게 1년이 흘렀는데 순자 씨는 행복했고 외롭지도 않았습니다. 매일 풍물시장에 나가는 게 즐거웠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그 행복한 일상 속에 조용히 다가오는 위험이 있다는 것을. 그 위험은 너무나 친근한 얼굴로 다가왔습니다. 어느 봄날, 순자 씨의 좌판에 한 여성이 다가왔습니다. 아줌마, 이 그릇 얼마예요?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단정한 차림의 여성이었습니다. 말투도 부드럽고 미소도 따뜻했습니다. 3,000원이에요. 어머, 너무 예쁘네요. 살게요. 그렇게 시작된 인연. 그 여성은 매주 풍물시장에 나왔고 항상 순자 씨의 좌판을 먼저 찾았습니다. 언니, 오늘도 나오셨어요. 어느새 그녀는 순자 씨를 언니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름은 최영희. 남편과 이혼하고 혼자 딸을 키운다고 했습니다. 저도 언니처럼 혼자예요. 딸 대학 보내느라 고생 많이 했어요. 공통점이 많았습니다. 둘 다 혼자였고, 둘 다 자식 키우느라 고생했고, 둘 다 외로웠습니다. 영희는 순자 씨가 짐을 나를 때면 도와줬고, 힘든 일이 있으면 먼저 나섰습니다. 언니, 점심 같이 먹어요. 제가 살게요. 식사를 함께하며 인생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영희는 자신의 힘든 과거를 솔직하게 털어놨습니다. 남편한테 맞고 살았어요. 그래서 딸을 데리고 도망쳐 나왔죠. 그리고 혼자 살면서 딸 공부시키느라 밤낮으로 일했어요. 순자 씨는 영희가 불쌍했습니다. 그리고 대견했습니다. 그래도 딸을 잘 키웠잖아. 대학까지 보냈으면 정말 잘한 거야. 언니 덕분에 힘이 나요. 언니는 제 진짜 언니 같아요. 3개월이 흘렀습니다. 두 사람은 친자매보다 가까워졌습니다. 어느 날, 영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언니, 사실 제가 요즘 괜찮은 투자를 하고 있어요. 정부 인증, 부동산 프로젝트인데 원금 보장에 월 5% 수익이에요. 순자 씨는 손을 저었습니다. 나는 그런 거 잘 모르고 관심도 없어. 아, 언니 그럼 말고요. 그냥 제가 잘 돼서 언니한테 좋은 것도 나눠드리고 싶어서요. 영희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자연스럽게 다시 꺼냈습니다. 언니, 제가 이번 달에 배당금 받았어요. 500만 원. 통장을 보여주며 증명했습니다. 실제로 입금 내역이 있었습니다. 나 작년에 3억 넣었는데 벌써 1,500만 원이나 벌었어요. 이거 진짜예요. 투자 계약서, 회사 소개서, 정부 인증서까지 보여줬습니다. 모든 게 그럴듯했습니다. 그래도 나는, 순자 씨는 여전히 조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영희는 조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잘해줬습니다. 매일 풍물시장에 나와서 순자 씨를 도왔습니다. 언니, 제가 진짜 언니 생각해서 하는 말이에요. 통장에 돈 그냥 놔두면 이자도 얼마 안 되잖아요. 이건 안전하면서도 수익 좋은 투자예요. 순자 씨는 흔들렸습니다. 37년 동안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사람 보는 눈은 있는데 영희는 진짜 착한 애야. 3개월 동안 거짓말 한 번 안 했어. 그리고 결정적인 한마디. 언니, 나중에 손주들 학비도 내주고 싶잖아요. 이 정도 수익이면 충분히 가능해요. 그 말이 순자 씨의 마음을 완전히 열었습니다. 그래, 한번 해볼까? 언니, 정말요? 걱정 마세요. 제가 다 책임질게요. 순자 씨는 10억 전액을 투자했습니다. 평생 모은 돈, 자식들에게 물려줄 돈, 노후를 책임질 돈. 그 순간 순자 씨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조심스럽게 쌓아올린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투자 후 첫 달, 순자 씨는 매일 통장을 확인했지만 불안했습니다. 혹시 잘못된 선택은 아니었을까? 그런데 정확히 30일 후 500만 원이 입금됐습니다. 어머, 진짜 들어왔네. 순자 씨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통장을 몇 번이나 다시 확인했습니다. 영희에게 전화했습니다. 영희야,
돈 들어왔어. 그럼요, 언니. 제가 거짓말했어요. 다음 달에도 똑같이 들어올 거예요. 순자 씨는 안도했습니다. 역시 내 선택이 맞았어. 둘째 달도 셋째 달도 정확히 500만 원씩 입금됐습니다. 순자 씨는 이제 안전한 투자라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날부터 순자 씨는 영희를 만날 때마다 감사했습니다. 영희야, 너 아니었으면 이런 좋은 기회를 어디서 알았겠니? 정말 고마워, 언니. 당연하죠. 우리 가족 같은 사이인데. 순자 씨는 벌써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 돈으로 큰아들한테 아파트 계약금에 보태주고 작은아들 사업 자금도 좀 도와주고 손주들 학비도 미리 준비해 놓자. 셋째 달이 끝날 무렵 영희가 다시 제안했습니다. 언니, 이번에 특별 프로모션이 있어요. 추가로 투자하면 수익률이 월 5%에서 7%로 올라가요. 그런데 기간 한정이에요. 하지만 순자 씨는 이번엔 조심했습니다. 아니야, 나는 이 정도면 충분해. 욕심내지 않을래. 언니 현명하세요. 맞아요. 욕심내면 안 되죠. 영희는 전혀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순자 씨의 결정을 칭찬했습니다. 역시 영희는 진짜야. 나한테 더 투자하라고 강요도 안 하고 그 모습이 순자 씨의 신뢰를 더욱 굳혔습니다. 셋째 달 말 순자 씨는 아들들에게 전화했습니다. 얘들아, 엄마가 좋은 곳에 투자를 하나 했는데 잘 됐어. 이젠 너희들 걱정 안 해도 돼. 엄마, 무슨 투자요? 괜찮은 거야. 정부 인증받은 거고 매달 수익도 나와. 엄마, 조심하세요. 요즘 사기꾼들이 많대요. 알았어. 엄마가 37년을 공무원 생활한 사람인데 그것도 모르겠니? 순자 씨는 자신만만했습니다. 풍물시장 단골들에게도 자랑했습니다. 나 요즘 투자 하나 했는데 괜찮더라. 너희도 해볼래? 하지만 대부분은 조심스러워했습니다. 순자 씨, 그런 거 조심해야 해. 요즘 사기가 많다던데. 에이, 나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는데 진짜야. 이미 3개월째 이익금을 잘 받고 있어. 순자 씨는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려 했습니다. 영희는 순자 씨를 더욱 챙겼습니다. 명절에는 선물도 보내고 생일에는 케이크도 사왔습니다. 언니, 제가 이렇게 잘 살 수 있는 것도 다 언니 덕분이에요. 언니가 저 믿어줘서 제가 더 열심히 할 수 있었어요. 순자 씨는 영희가 딸처럼 느껴졌습니다. 내 딸이 하나 더 생긴 것 같아. 셋째 달 마지막 날 500만 원이 입금된 후 순자 씨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역시 믿길 잘했어. 이제 손주들 대학 등록금까지 다 준비할 수 있겠어.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입금이 될 거라는 것을. 그리고 넷째 달부터 그녀의 인생이 완전히 무너질 거라는 것을. 달콤한 꿈은 곧 악몽으로 바뀔 것이었습니다. 넷째 달 1일 순자 씨는 아침 일찍 일어나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오늘도 500만 원이 들어올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통장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아직 안 들어왔나? 오후쯤이면 되겠지. 점심때도 확인했습니다. 없었습니다. 저녁에도 확인했습니다. 여전히 없었습니다. 이상하네. 영희한테 전화해봐야겠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고객님,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한 번 더 걸었는데 이번에는 꺼져 있었습니다. 휴대폰 고장 났나? 내일 풍물시장에서 보겠지. 다음 날 순자 씨는 평소보다 일찍 풍물시장에 나갔습니다. 하지만 영희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 있나? 아프나? 사흘째, 나흘째가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도 영희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전화는 계속 꺼져 있었습니다. 순자 씨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영희가 풍물시장 단골들에게 남긴 명함을 찾아 주소지로 찾아갔습니다. 낡은 오피스텔 건물 304호라고 했던 곳.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관리실에 물었습니다. 304호에 최영이라는 사람 사나요? 304호요? 거기 6개월째 비어 있는데요.
순자 씨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설마. 그날 밤 순자 씨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투자회사에 전화했습니다. 계약서에 적힌 번호였습니다. 없는 번호입니다. 회사 주소로 찾아갔습니다. 서울 강남구 어딘가라고 했던 곳, 하지만 그곳엔 다른 회사가 있었습니다. 여기 투자회사 있었나요? 무슨 말씀이세요? 여기는 우리 회사만 있었는데요. 순자 씨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당했다는 것을. 경찰서로 달려갔습니다. 신고하러 왔어요. 제가 사기를 당한 것 같아요. 형사가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설명해 주세요. 순자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풍물시장에서 만난 영희, 3개월간 쌓은 신뢰, 10억 원 투자, 3개월간의 배당금, 그리고 갑작스러운 실종. 형사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이건 전형적인 조직 사기입니다. 일명 폰지 사기라고 하죠. 폰지 사기요? 네. 처음 몇 달은 배당금을 주면서 신뢰를 쌓습니다. 그러다 큰돈을 투자받으면 사라지는 수법이에요. 최영희라는 이름도 가명일 겁니다. 그럼 제 돈은요? 형사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찾기 어렵습니다. 이미 여러 지역에서 동일 수법으로 피해 신고가 들어왔어요. 20명이 넘는 피해자가 있고 총 피해액이 80억이 넘습니다. 80억요? 네, 어르신. 이들은 조직적으로 움직입니다. 이미 돈을 해외로 빼돌렸을 가능성이 높아요. 순자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저는 평생 모은 돈이에요. 37년 공무원 생활하면서 한 푼 한 푼 모은 돈이에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형사는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최선을 다해 수사하겠습니다. 하지만 기대는 하지 마세요.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경찰서를 나온 순자 씨,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평생 모은 10억,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 준비한 노후 자금인데 손주들 학비, 아들들에게 보탤 돈,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순자 씨는 침대에 쓰러졌습니다. 어떡하지, 어떡해. 그날 밤 순자 씨는 눈을 감을 수 없었습니다. 사흘째 순자 씨는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입맛이 없었습니다. 밥을 보면 속이 메스꺼웠습니다. 잠도 오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으면 영희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언니, 저 믿어요. 제가 언제 거짓말했어요. 그 따뜻했던 미소가 이제는 악몽으로 변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졌고 얼굴은 핏기가 없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어리석었을까? 자책이 밀려왔습니다. 37년 공무원 생활하면서 한 푼도 공금 안 쓰고 살았는데 내 돈을 이렇게 쉽게 넘겼다니. 사람 보는 눈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바보였어. 완전히 당한 거야. 가장 괴로운 건 아들들에게 알려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며칠을 고민하다 결국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아. 엄마 왜요? 목소리가 왜 그래요? 저기, 엄마가 잘못했어. 무슨 일이에요? 순자 씨는 울먹이며 모든 것을 털어놨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 그 10억이면 우리 집도 사고 손주들 학비도 다 낼 수 있었는데.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가 그렇게 조심성 없으셨나요? 왜 저희한테 상의도 안 하시고. 미안해, 정말 미안해. 작은 아들에게도 전화했습니다. 반응은 더 냉정했습니다. 엄마, 솔직히 화가 나요. 우리가 관리할 테니 맡기라고 했잖아요. 왜 혼자 판단하셨어요? 미안하다. 에휴, 이제 어떡하려고요? 엄마가 알아서 할게. 전화를 끊은 순자 씨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아들들을 원망할 수 없었습니다. 잘못은 자신에게 있었으니까요. 며칠 후 아들들이 함께 찾아왔습니다. 엄마, 경찰 조사는 어떻게 됐어요? 찾기 어렵대. 이미 돈을 해외로 빼돌렸을 거래. 에휴, 큰아들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집은 어떻게 할 거예요? 생활은요? 기초연금 나오잖아. 그걸로 살아볼게. 30만 원으로요?
작은 아들이 냉소적으로 말했습니다. 우리도 형편이 넉넉한 게 아니에요. 엄마 생활비까지 책임지기 힘들어요. 알아, 엄마가 알아서 할게. 너희한테 짐 안 될게. 아들들이 돌아간 후 순자 씨는 더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자식들한테까지 짐이 됐네. 이럴 거면 차라리 갑자기 어두운 생각이 머릿속을 지배했습니다. 어느 날 밤 순자 씨는 한강으로 향했습니다. 다리 위에 서서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까만 물이 출렁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끝내면 아들들도 편하겠지. 한 발 내디디려는 순간 할머니 뒤에서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순찰 중이던 경찰관이었습니다. 할머니 위험해요. 이리 오세요. 경찰관이 순자 씨를 끌어당겼습니다. 놔주세요. 놔주세요. 할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말씀해 보세요. 순자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경찰관은 옆에 앉아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한참 후 순자 씨는 모든 이야기를 털어놨습니다. 그래도 목숨은 끊으시면 안 됩니다, 할머니. 돈은 다시 벌 수 있어요. 67살인데 무슨 돈을 다시 벌어요? 그래도 삶은 끝이 아니잖아요. 경찰관은 위기상담센터 연락처를 주며 말했습니다. 여기 전화해 보세요. 도움받을 수 있어요. 집으로 돌아온 순자 씨,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할까? 이렇게 사는 게 의미가 있을까? 깊은 어둠 속에서 순자 씨는 출구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순자 씨는 여전히 집에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풍물시장에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사람 얼굴 보기가 두려웠습니다. 다들 나를 바보라고 생각하겠지. 어느 날 아침 오랜만에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발걸음은 자연스럽게 평소 다니던 작은 절로 향했습니다. 남편과 함께 자주 가던 곳이었습니다. 법당에 들어가 절을 올렸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제발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그때 뒤에서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보살님, 무슨 일이 있으신가 봅니다. 주지스님이었습니다. 순자 씨는 그동안 참았던 이야기를 모두 쏟아냈습니다. 10억을 잃은 이야기, 자책하는 마음, 아들들과의 갈등, 죽고 싶었던 순간까지 스님은 조용히 들어주셨습니다. 한참 후 스님이 입을 열었습니다. 보살님, 돈을 잃은 게 아니라 집착을 내려놓은 겁니다. 네. 집착이요? 그 10억에 대한 집착이 보살님을 괴롭혔습니다. 자식들에게 주려고, 손주들 학비 내려고, 짐이 되지 않으려고 모두 집착이었어요. 순자 씨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보세요. 보살님이 정말 행복했던 순간이 언제였습니까? 행복했던 순간요? 그 10억이 통장에 있을 때 행복하셨습니까? 아니면 풍물시장에서 사람들과 이야기 나눌 때 행복하셨습니까? 순자 씨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풍물시장에서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요. 그렇습니다. 진짜 가치는 돈이 아니라 그 순간순간의 연결과 나눔에 있었던 겁니다. 스님은 차를 한 잔 따라주며 이어갔습니다. 보살님, 67세는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제 진짜 자신을 위해 사는 겁니다.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요. 하지만 전 이제 아무것도 없어요. 아닙니다. 보살님께는 37년 공직 생활의 경험이 있습니다. 사기를 당한 경험도 있습니다. 그 경험이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가르침이 될 수 있어요. 스님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당신과 같은 고통을 겪는 사람들을 도우세요. 그게 보살님의 새로운 역할입니다. 그날 밤 순자 씨는 오랜만에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순자 씨는 다시 풍물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사람들이 반겼습니다. 순자 씨, 어디 아프셨어요? 한 달 넘게 안 보이시더니 미안해요. 좀 일이 있었어요. 좌판을 펼쳤습니다. 이번에는 물건이 거의 없었습니다. 대신 작은 팻말을 세웠습니다. 사기 예방 상담소 마이너스 무료. 사람들이 궁금해하며 다가왔습니다. 순자 씨, 이게 뭐예요? 순자 씨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말했습니다. 저 사실은 사기당해 10억을 잃었어요.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저처럼 당하지 않으셨으면 해요. 제 경험을 나누고 싶어요. 한 할머니가 다가왔습니다. 순자 씨, 사실 저도 요즘
누가 투자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자 씨는 자세히 들어보고 조언했습니다. 그건 사기예요. 제가 당한 수법이랑 똑같아요. 절대 하지 마세요. 어머, 고마워요. 거의 할 뻔했어요. 그날부터 순자 씨의 좌파는 사기 예방 상담소가 되었습니다. 많은 노인들이 찾아와 상담을 받았습니다. 순자 씨는 자신의 경험을 아낌없이 나눴습니다. 어느 날 한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순자 씨 덕분에 5천만 원 지켰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 순간 순자 씨는 깨달았습니다. 아, 이게 내가 해야 할 일이구나. 이게 내 참모습이구나. 10억을 잃었지만 순자 씨는 자신을 찾았습니다. 6개월 후 순자 씨의 좌파는 풍물시장에서 가장 인기 있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순자 선생님. 사람들은 이제 그녀를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매일 서너 명씩 상담을 받으러 왔습니다. 투자 권유를 받았다는 사람, 이상한 전화를 받았다는 사람, 의심스러운 제안을 받았다는 사람, 순자 씨는 하나하나 자세히 듣고 조언했습니다. 이건 보이스피싱이에요. 절대 속지 마세요. 이 투자는 괜찮아 보이는데 그래도 가족이랑 상의하고 결정하세요. 원금 보장의 고수익. 세상에 그런 건 없어요. 경찰서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순자 씨, 혹시 시간 되시면 우리 예방교육 강사로 와주실 수 있으세요? 실제 피해자 경험담이 가장 효과적이거든요. 순자 씨는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동사무소, 경로당, 복지관에서 강연 요청이 쏟아졌습니다. 67세에 10억을 잃은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강연장마다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며 들었습니다. 저도 비슷한 제안을 받았는데 거절하길 잘했네요. 감사합니다. 덕분에 정신 차렸어요. 어느 날 큰아들이 전화했습니다. 엄마, 인터넷에 엄마 강연 영상 봤어요. 그래? 죄송해요. 엄마 그때 제가 너무 심하게 말한 것 같아요. 아니야, 엄마가 잘못한 거지. 아니에요. 엄마가 지금 하시는 일 정말 대단하세요. 자랑스러워요. 순자 씨는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픔이 아니라 감동의 눈물이었습니다. 작은 아들도 찾아왔습니다. 엄마, 제가 생활비 조금씩 드릴게요. 아니야, 괜찮아. 엄마는 기초연금으로 충분해. 엄마, 죄송해요. 제가 너무 차갑게 대했죠? 아니야, 내가 화낼 만했어. 모자는 서로를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1년 후, 순자 씨는 작은 책을 출판했습니다. 제목은 67세, 10억을 잃고 나를 찾다. 책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10억을 잃었지만 제 참모습을 찾았습니다. 돈으로 자식들에게 짐이 안 되려 했지만 결국 짐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았습니다. 진정한 어른은 돈으로 자식을 돕는 게 아니라 지혜로 사회를 돕는 거라는 것을요. 어느 날 풍물시장에서 한 젊은 여성이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제가 책 읽었어요. 정말 감동받았어요. 고마워요, 할머니. 제 엄마도 비슷한 일을 겪으셨는데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어요. 그래요. 어머니 모시고 오세요. 함께 이야기 나눠요. 순자 씨는 웃었습니다. 진심 어린 미소였습니다. 통장에는 기초연금 30만 원과 강연료로 받은 50만 원이 있었습니다. 10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순자 씨는 행복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녀는 알았으니까요. 진정한 부는 돈이 아니라 나누는 삶에 있다는 것을. 진정한 가치는 통장 잔고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존재가 되는 것이라는 것을. 67세 김순자 씨. 그녀는 10억을 잃었지만 자신의 참나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녀는 진정한 어른이 되었습니다. 지혜를 나누는 어른, 누군가의 빛이 되는 어른, 홍익인간을 실천하는 어른. 당신은 무엇을 위해 살고 계십니까? 순자 씨는 오늘도 풍물시장에서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야기를 나눕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지킬 수 있기를 바라며. 그것이 순자 씨의 새로운 노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의 사랑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행복하세요.